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남방송에서는 배리어 프리 코리아 대담을 통해 복지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과 복지정책 비전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정원도시 순천을 가꾸고 남해안 벨트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계신 노광규 순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담에 앞서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출연하는데요. 우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히나 이 복지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회가 조금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어떤 질문을 할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제가 지자체장으로서 또 저도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말씀 올리고 또 정원박람회도 많이 놀러 오시라고 부탁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또 우리 순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원 박람회 개막식이 무척 저도 일렬 직관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개막식답게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내려오셔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참석하셔서 그 의미를 더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엄청 고단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지금 100만 번째 그 관람객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낯설은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 수단으로 정원박람회를 시작을 했었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지금은 뭐 모든 지자체들이 정원박람회를 하려고 노력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는 그로부터 지금 10년 후에 이제 새로운 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 박람회고 그리고 미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박람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도 인정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치적인 이해와 관계와 관계없이 여기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지방정부가 했던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지원도 하시는 등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네. 벌써 100만 명이 이제 돌파하고 이제 또 방송에 나갈 때 되면 200만이 육박할 200만 넘겠는데 언제쯤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제 그간에 저도 취재하면서 이 현장을 자주 오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줍줍 하신다 그러죠. 뭐 쓰레기 하나 아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또 자주 보고 또 직원들도 이렇게 보니까 저 처음에 동남아에서 오신 일꾼들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너무 다른 새까맣게. 아주 직원들이 너무 다 타셔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던데 이 기회에 관계자나 직원분들께 자 좀 엉덩이 팡팡이라든가요 칭찬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물을 가지고 일을 치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기에 심어놓은 꽃들은 피는 개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오는 사람들은 7달 동안 내내 자기가 원하는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일이 이 박람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관련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냥 휴가도 좀 가라고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 말을 제가 선뜻 못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순천시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조직위가 이뤄냈던 업적은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제가 뭐
별명을 뭐 노작가라고 합니다만은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를 하면은 이거 누가 실행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저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준 게 우리 순천시와 또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박수를 받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촌에서 촌놈들이 뭐 이 정도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봤던 정원들 이제 돈 주고 거기 안 가더라도 순천이 더 잘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저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했겠지라고 하지만 뭐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제가 겸손하게 아유 촌에서 뭐 촌 공무원들이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순천이 촌도 아니지만 순천의 공무원들이 만드는 결과들은 뭐 중앙부 쪽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중앙부 쪽 공무원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지 않다. 그리고 만찬장에서도 지방정부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서 자율 기능을 더 키워주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끝날 때까지 긴장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했고 저는 뭐 시장이나 되니까 그런다고 치면 저도 몸무게가 한 6kg 빠졌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잠을 뭐 서너 시간씩 자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제 순천만 국가적인 박람회인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어가야 될 문제는 장애인이나 또 사회적 약자나 관광 약자를 위한 어떤 우리 베리어 프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당연하게 돼 있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던 설계자가 옴스테드란 분이 계십니다. 그때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5% 조금 넘었어요. 뭐 백수십 년 전이니까. 이분이 뉴욕 센트럴 파크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이걸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거를 치유해 주는 것이 어디냐?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소해 주는 정원을 만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베리어 프리를 안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박람회장 내부 자체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나이가 드신 또 고령자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누구든지 간에 무장애로 모든 데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크게 옆에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와상 환자 상태인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제가 휠체어를 끌고 여기를 한번 제가 봤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 의회에 유승현 의원이라고 지금 휠체어를 타시는 의원님이 계세요. 이분이 2번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것들은 보완을 하고 또 박람회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는 데가 있어서 속이 좀 제가 상하긴 했지만은 여기에 놀러 오셨는데 식당을 시내에 갔다. 그러면 턱이 있으면 휠체어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턱을 없애도록 했는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 덜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게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원은 사람의 육체적이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주고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 설계를 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10월까지 대장정이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저희 복지TV도 함께 하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원과 도시가 하나 된 순천은 무척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 시민들의 복지 환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순천시가 복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 지방도시가 전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고령화되어가는 노인들과 함께 소멸의 위험들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또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라는 것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는데도 소홀하지 않지만 무게중심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의 전환을 해서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어쨌든 간에 지금 인구가 우리가 28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데 지금 복지정책의 중심 축을 조금 더 잡고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출산이나 이제 보육이나 네. 돌봄 정책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핵가족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인 것이 보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죠. 자세하게 말씀드려야죠. 자세하게. 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어쩌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청년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답답했던 게 친구들이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을 거의 한 190억 정도를 이쪽에 쓰이는 예산을 우리들이 확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것들은 이제 우선은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주 작은 효과만은 아니거든요. 출산 장려금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 낳았을 때 방과 후에 아이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돌봄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이게 난임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신생아가 나왔을 때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새끼들은 다 귀하고 이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 애들 영양 상태 하나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까지를 이제 우리들이 고려를 했고요. 또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서 알게 된 게 부모들이 부담하는 특성화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막 네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인구가 많으면 상당한 금액이 그렇죠. 들거든요. 뭐 연 10만 원씩 뭐 이렇게 내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이번에 신설을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가 부담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금 어린이집이 다 폐원한 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중에 더 하나가 그 영세반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인원이 돼야지만이 그 반을 구성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거를 원화가 2명이 되더라도 중앙정부 지침보다 더 적게 아이들이 오더라도 이게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세 안심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만 10한 7, 8억 들어가서 이것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했고요.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도시예요. 그리고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고 그래서 이에 걸맞게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도시를 좀 바꿔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네. 이런 또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네. 또 양육 부담이 일단 줄어들어야만이 맞습니다. 또 정주 여건도 되는 것이고요. 예. 하여간 순천시의 정책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젊은이들 오시면 환영입니다. 저라도 키워주고 싶어요. 아이들 하면. 이제 다음 질문을 들어보면요. 당해인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렇게 시장님께서 예. 1년 전이죠. 선거 공약으로 큰 이슈가 됐던 순천형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이 순천에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한 16,000분 되세요. 이게 가정으로 따지면은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4, 5만이 아마 장애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이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집에서 우리 아들을 온 가족들이 돌보거든요. 예. 제가 새벽 4시면 아이를 이제 욕창 생기지 말라고 자세를 바꿔주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시장인 저도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게 주택을 조금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데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개소를 한번 일단 운영을 해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라온과 또 희망 2호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는데 남자분이 한 군데는 이제 2분이 있고 한 군데는 이제 그 여성분이 1분 있고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벽 1시까지도 이제 전담 인력이 여기에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식사나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25년도까지는 이제 밤새 전체적으로 야간 전담 인력을 좀 추가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게 돌봄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 이제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지만 LH 공사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아마 이런 사업들을 조금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호응이 있게 되고 우리들 예산도 어느 정도 되고 인력들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보듬고 가는 형태로 이 부분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 외에 또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장애인 정책이 있을까요? 있죠. 제가 참 놀란 게 장애인들이 이제 있다가 보면은 이 같은 데 이런 데 치료하고 하는 게 그 쉽지 않거든요. 일반 병원 가서. 작년에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단 민원도를 상담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을 해요. 2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굉장히 성이 나서 오셨고 한 분은 제가 볼 때 측은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화가 나서 오셨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체류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어디에서. 왜냐하면은 일반인들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손이 많이 갈 테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은 이런 장애인을 가진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장애인들 위생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적은 것 같지만 이게 그 장애인들이 소득이 별로 없을 때 이것도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아주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하자면 끝도 없기는 하지만 일정한 한계는 지켜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시혜가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살아가는 인격체 대 인격체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같이 보듬고 가는 세상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발걸음은 좀 더디기는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 현황과 순천시만의 특별한 노인복지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7.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비율이. 그러니까 인구로는 4만 한 9천 명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은 인구죠, 지금.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요즘 65세는 노인하면 조금 이상해요. 청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생애 주기별로 조금 더 촘촘하게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이제 WHO 고령 천화대책 국제 네트워크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하고 또 하나는 노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요즘은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지금 여기에
박람회장의 운영사에서 250분을 고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네,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이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크게 육체적인 힘을 쓰지 않거나 과거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한 80이 넘어가면 사실은 품위 유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회적인 짐이 안 돼야 되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만 한 2,000명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제가 와서 참 재밌게도 보고, 야, 우리가 이제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구나 하고 느낀 것들이 노봇이 있습니다, 노봇. 네. 우리가 눔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시장실에서 시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래도 불러주고, 응? 약 먹을 시간이면 그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그 손주나 이제 자녀분들하고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훌륭한 말동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기가 좋아하고 처음에 우리가 100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대 더 늘려서 한 200대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행을요. 아, 시행을. 예, 올해 늘렸어요. 룸이라. 그리고 치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나이 들면은 치매를 막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노인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40대에도 치매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업도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하고 대비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에 대한 대책을 나이가 딱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은 늦고요. 네. 치매나 이런 것들은 치매 환자가 있으면 온 가정이 파괴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기에 하는 것부터 우리 시는 지금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다. 결국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에 이 점도 사회가 이제는 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재원이 한정적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남이 특히 또 우리 지역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 열악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순천시 의료 환경 개선에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의과대학 그 유치에 총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이 소멸 위험에 가장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의료 환경입니다. 제 가족 중에 아들이 투석을 하다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응급수술을 하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머리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앰뷸런스가 없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진동 앰뷸런스. 네.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부둥켜 안고 이제 그 서울대병원까지 옮겼는데, 서울대병원에 가니까 바로 보이는 데가 무진동 앰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적어도 지역 의료가 응급 환자나 정말로 중환 환자가 생겼을 때 서너 시간 정도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큰 병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즉각적으로 2대의 무진동 앰뷸런스로 개조하는 일을 착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심장에 관련 심뇌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게 이거는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좀 확충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응급의료 개선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 여건이 되는 순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관심을 그러겠습니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복지 현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또 기약하고 네. 예,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제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에서도 우리 정원처럼 전국에 내놔도 또 자랑해도 손색 없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순천하세요. 이 시간은 도시의 초록빛 미래를 그리며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광규 순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